아무리 감추고 또 감춰도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온화하고 이성적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평화로울 때 보이지 않는다. 진짜 모습은 순간의 경랑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정이 흔들릴 때, 이익이 걸릴 때, 남을 평가할 때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은 누구의 삶 속에도 매일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첫째, 분노했을 때. 화는 인간의 진심을 벗기게 하는 가장 빠른 불입니다. 평소엔 점잖은 사람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거칠어집니다. 그때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짜 인성이 보입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죠.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분노를 삼키는 힘, 그게 곧 인격의 크기입니다. 둘째, 이익이 엇갈릴 때. 직장에서의 공로, 가족 간의 재산, 친구 사이의 이해관계. 그 미묘한 이익의 교차점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의리와 정의를 말하지만 막상 나의 이익이 걸리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라시아는 이 장면을 인간의 시험대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양심은 손해의 순간에 빛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입니다. 셋째, 타인의 결점을 마주했을 때.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우리는 쉽게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저러지 않아.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라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대의 허물이 시작된다. 결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따뜻함을 남기지만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일상의 장면들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누구나 이익을 줬고 누구나 남의 실수를 본 적이 있죠. 그 순간마다 우리의 본성은 살짝 얼굴을 내밉니다.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꾸며지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평온할 때의 자신을 믿는가? 아니면 분노할 때의 자신을 아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짜 성숙은 평정 속이 아니라 시험의 순간에 품위를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약점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얼굴로 반응하는가? 그 순간이 곧 나의 철학이자 품격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감정입니다.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의 가면까지 벗긴다. 그가 보기에 사람의 본성은 이성의 순간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는 그 짧은 틈에서 드러났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평소의 철학을 잃습니다. 말이 빨라지고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품격과 인내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분노는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분노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를 다루는 능력이 한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순간에 지배당한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랜 시간 준비한 보고서를 상사가 단 한마디로 무시했습니다. 그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정했습니다. 동료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일을 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 한마디에 그라시안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의 비난에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옳았는지보다 화내는 방식이 사람의 신뢰를 결정한다는 걸. 그라시아는 인간의 분노를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자기 성찰이 멈춥니다. 즉, 생각하는 나가 사라지고 반응하는 나만 남는 것이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화가 일어나는 걸 인정하되 그 화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 전에 숨을 고릅니다. 그 한 호흡이 인격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자극합니다.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본성은 시험받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을 인간의 인내 실험실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지혜의 빈틈으로 들어온다. 지혜로운 자는 그 문을 닫는다. 화가 났을 때는 나를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나를 보호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품격은 상대보다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생활의 기술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작은 분노의 불씨를 만납니다. 그 불을 바로 끄는 사람은 평화를 얻고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루는 법은 각자의 인격이 결정합니다.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이익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라시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덕의 진가는 손해의 순간에 밝혀진다. 이익이 걸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두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돈이 섞이고 공이 나뉘고 평가가 엇갈리는 자리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이익이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진심을 시험받습니다. 한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프로젝트를 두고 두 동료가 함께 노력했습니다. 성과가 나오자 상사는 둘 중 한 사람의 이름만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쪽은 침묵했고 다른 한쪽은 불평했습니다. 내가 더 했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누구의 노력이 더 컸는지가 아니라 누가 품격을 지켰는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웃으며 물러선 사람, 그가 결국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익의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인간을 본능 그대로 살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익은 인간의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자만이 진짜 현명하다. 공정함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작은 부당함 앞에서도 원칙을 놓지 않는 사람, 그는 세속의 게임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이의 유산, 친구 간의 돈거래, 직장 동료 간의 평가와 보상, 이익이 섞이는 순간 관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의 본심뿐 아니라 나 자신의 진심도 보게 됩니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약점을 탐욕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죠. 탐욕은 마음의 눈을 가리고 신뢰를 녹인다. 탐욕이 스며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보게 되니까요. 그는 이런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줄이되 남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 이익보다 신의를 중히 여긴 사람. 그 사람은 잠시 손해를 볼 수 있어도 끝내 사람을 얻습니다. 이익이란 단어는 언제나 달콤하지만
그 속엔 인간의 본색을 비추는 거울이 숨어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그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물으라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던질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의 품성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양심을 추상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 오가는 순간, 칭찬과 공이 나뉠 때, 그리고 남보다 앞서거나 뒤처질 때, 조용히 당신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엇갈리는 순간,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 그라시안의 말처럼 손해를 감당하는 자는 잠시 넘어지지만 탐욕을 좇는 자는 평생 쓰러진다. 사람의 품격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남의 실수를 조롱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질 날을 앞당기는 자다. 인간의 본성은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누군가의 실수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어 퍼뜨립니다. 둘 다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만드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작은 실수를 저질러 고객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럴 줄 알았다 하며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팀장 한 사람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한 건 그 친구지만 책임은 함께 일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 말 한마디에 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시 힘을 냈고 그 팀은 서로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태도가 한 조직의 품격을 높인 것입니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가장 교묘한 악을 조롱이라 불렀습니다. 조롱은 웃음을 빌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대의 품격은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은 예절의 권고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심리적 법칙입니다. 남을 깎는 말은 일시적 쾌감만 남기고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았을 때 연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언젠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라시아는 용서의 마음은 지혜의 꽃이라 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덮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결점을 다스리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남의 약점을 들춰 말하는 일은 가장 손쉬운 대화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은 나의 허물도 언젠가 말하겠지. 그라시아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죠. 남의 결점을 안 보려 하지 말고 그 결점 속에서 자신의 거울을 찾아라. 즉, 남의 실수는 타산지석이 되어야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의 길, 다른 하나는 이해의 길입니다. 판단의 길은 쉽습니다. 잠시의 우월감을 주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해의 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한 사람만이 진짜 품격을 남깁니다. 한 노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그라시안의 철학도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남을 감싸는 품이 자신의 본성을 단련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했을 때, 이익이 엇갈릴 때, 타인의 결점을 마주했을 때, 이 세 순간은 인간의 가장 숨기고 싶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라시아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사람의 품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불편한 순간에 진가가 드러난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말도 부드럽고 표정도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불이 붙거나 이익이 걸리고 누군가의 허점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결이 드러납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라시아는 그 본능을 억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본능을 숨길 수는 없다. 그러나 본능을 지휘할 수는 있다. 그 말은 곧 지혜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보다 인정받을 때, 집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날 때, 친구의 실수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분노를 삼키는 사람은 깊습니다. 이익 앞에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남의 결점을 덮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춘 사람, 그가 바로 그라시안이 말한 완숙한 인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양은 지식이 아니라 자제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선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 넘치고 감정이 즉시 드러나며 판단이 너무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자제를 아는 사람이 빛납니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깊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침묵할 수 있고 유혹 앞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으며 남의 허물 앞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그는 그 세 가지를 품은 인간을 품격 있는 존재라 불렀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걸요. 하지만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우리는 그걸 잊습니다. 그라시아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라. 그대의 반응이 곧 그대의 철학이다. 감정과 욕심, 판단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라시아는 이것을 내면의 품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분노 앞에서 멈추고 이익 앞에서 양심을 택하고 남의 허물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철학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을 의식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타인과의 관계를 다스릴 수 있다. 그가 말한 본성의 통제는 단지 인내나 절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안의 본성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익 앞에서 흔들리고 남의 허물을 말로 옮기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런 사람을 본성의 노예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 지배당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평화를 잃는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끌려다닙니다. 결국 그의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신뢰는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본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말 한마디가 무겁습니다. 그는 분노를 느껴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손해를 봐도 속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었을 때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그 여유가 곧 신뢰를 만듭니다. 그라시아는 침묵의 기술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을 줄이는 자는 지혜를 잃지 않는다. 침묵은 언제나 품격의 언어다. 그는 인간이 감정과 말 사이에 한 호흡의 여백을 두는 걸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백이 사람을 구하고 관계를 살립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젊을 때는 서로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네요.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상처가 깊어져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성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라시아는 이걸 지혜로운 이기심이라 불렀습니다. 즉, 남을 위해 참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뜻이죠. 관계는 언제나 반사적입니다. 내가 고요하면 상대도 고요해집니다. 내가 거칠면 세상도 나에게 거칠게 다가옵니다. 이기적인 세상일수록 본성을 다스린 사람은 눈에 띕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기에 신뢰받고 신뢰받기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다. 분노를 제어하고 욕심을 조절하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결심이 있고 그의 절제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비밀은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본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긴다. 그라시안이 남긴 이 말은 오늘의 세속 속에서도 여전히 빛납니다. 그라시안의 철학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통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화를 내고 누구나 이익을 쫓고 누구나 남의 허물을 보고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본성은 바꿀 수 없지만 품격은 길러질 수 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품격이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화를 참는 한순간, 이익을 양보하는 한 결심, 남의 허물을 덮는 한마디 침묵. 그 작고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았는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며 나를 존중했는가? 사람은 누구나 본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본성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길들이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그것을 자기 존중의 미학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품격이란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예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양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선 앞에 떳떳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데서 옵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이익을 다스리면 관계가 맑아지고 남의 허물을 덮으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결국 본성을 다스린다는 건 타인보다 자신을 더 존중하는 일입니다. 화를 터뜨리지 않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깎지 않기 위해서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건 손해가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남의 허물을 덮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타인을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 애쓰기보다 먼저 나를 지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품격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게 본성을 다스린 사람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당신께 그라시안의 마지막 문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을 길들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인간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본성을 숨기며 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요히 중심을 세우는 사람, 그가 진정한 철학자이자 어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고 이익보다 품격을 택하며 남의 허물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라시안이 말한 완숙한 인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